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18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다저스의 11연승 오늘 경기 얘기 오늘 또 해설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야, 진짜 다저스가 좋은 게 경기 시간이 11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뭐 2시도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맞아요. 네, 진짜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미러키와의 경기 1대0으로 다저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올 시즌 최다 11연승을 질주하게 됐고 네. 이제 74승에 46패 지금은 내셔널리그 탑시드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애틀란타를 또 턱밑까지 쫓아가고 있는 다저스의 모습인데 사실 요번 3연전 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인 미러키를 상대로 3경기를 모두 수입을 했다라는 거, 요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11연승 뿐만 아니라 사실 8월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15승 1패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이 다저스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미리 말해야 돼요. 네. 오스틴 반스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도루 허용 3개 했다? 의미 없어. 왜냐? 이 1점을 반스가 마수거리 홈런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반스를 주목해야 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랜스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 좀 투수전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미러키 선발이었던 코빈 번스 선수 7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한 2개 내주면서 삼진 9개 잡고 무실점. 이 랜스린 선수도 정말 눈부신 호투 펼쳐줬거든요. 사실 코빈 번스가 직전 경기에서 5실점으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7월에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거든요. 확실히 살아났고 이 컵페이스볼의 이 무브먼트라던가 커브, 슬라이더 오늘 다 위력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이 해설 제가 초반부터 오늘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점수는 무조건 홈런으로 한 점 내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번스가 내려가고 나서 반스가 홈런을 쳤던 거고요.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랜스린이 또 7이닝 무실점을 했다는 그렇죠. 거.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7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삼진 3개 잡으면서 무실점 해줬고 아까 말씀하셨던 8회 말에 이제 반스 선수가 페이엠프스 상대로 또 솔로포 터트린 거 진짜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파이암프스가 사실은 올해 1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러키의 필승조 그렇죠. 중 한 명인데 그 선수를 상대로 반스가 홈런을 쳤다는 거, 그것도 시즌 1호 홈런이었고요. 그 이후에 퍼거슨이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사실 랜스린도 불안한 부분이 많긴 했어. 네네.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쨌든 위기에서 넘어가고 필립스가 경기를 마무리했던 그런 경기였죠. 아니 반스가 홈런 치는 경기, 이런 경기는 사실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타율이 1할 2푼 3리, OPS도 0.345에 그치는 정말 최악의 부진. 왜 솔직히 로스터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하지만 이게 있어요. 코빈 번스를 상대로 이 반스 선수가 3타수 3안타 치고 있었어요. 3타수 3안타. 스몰 샘플이지만 그리고 미러키를 상대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인 점도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 노마 가르시아 퍼라가 네. 경기 전에 키플레이어로 오스틴 반스를 뽑는데 옆에 있는 제리씨나 누가 막 다 묻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반스가 이를 내서 참 놀랐었는데 야자라를 만들어 줬네요. 네, 랜스린이 사실 뭐 코빈 번스와의 맞대결 성적 자체는 7이닝 무실점이긴 하지만 랜스린은 분명히 수비의 도움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불안했었죠. 어쨌든 다저스의 수비의 도움이든 무엇이든 7이닝 동안 무실점을 끌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적 후에 지금이 4경기이기 때문에 스몰 샘플도 아니라는 거. 랜스린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화이트삭스에서 6승 9패 119.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6.47 그래.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에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나빴던 투수가 바로 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삭스로부터 조 켈리와 함께 데려온 카드가 랜스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대3 트레이드를 했었고 넥 네스트리니 그리고 조던 레저 그리고 트레이시 탐슨을 넘겼었죠. 팀 내 9위인 우한 선발 유망주까지 내주면서 6점대 평균 자책점 선발 투수를 왜 데려와? 당시에 신더가드를 치우고 데려온 선발이 이 랜스린이었기 때문에 일부 팬 여러분들께서는 신더가드 치우고 또 신더가드를 데려왔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랜스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프런트뿐만 아니라 뭐 판타지 리그를 하는 네. 사람들이라던가 분석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세부 지표가 좋다. 반등 후보다. 반등
모든 후보다 특히 9인이나 탈삼진이 10개가 넘는다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지목을 받았었는데 확실히 다저스로 오고 나서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죠. 맞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제 28개의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리그 최다 피홈런 투수가 바로 랜스 린이었거든요. 이제 다저스가 랜스 린 선수를 영입하고 나서 피칭 레퍼토리를 아예 싹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랜스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로 오기 전까지는 포심, 커터, 투심 합쳤을 때 세 가지 구종 비율 합계가 79.6% 어허. 거의 80%에 육박하는 선수였고 나머지 20%로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는 선수였는데 사실 이게 피장타의 위험성이 높은 구종이 커터였거든요. 커터의 비중을 낮추고 포심 패스볼은 그대로 높인 다음에 유리한 카운트에서 이제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나 커브로 유인구를 섞어 던지면서 실제로 다저스로 이적하고 나서 성적이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터가 이적하기 전까지 9피 홈런, 대부분의 홈런을 이제 커터를 던지다가 쳐 맞았었는데 커터의 비중도 25.9%에서 9.5%로 크게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안타율이 2할 초반에 그쳤던 커브도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랜스 린 선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저스로 이적한 이후로만 따지자면은 뭐 포심 패스볼이 50%가 넘으니까 가장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 다음이 커브, 그 다음이 슬라이더, 그 다음이 커터거든요. 확실히 레파토리 자체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도 87개의 투구수 중 포심이 44개,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가 12개, 14%, 그리고 이 슬라이더도 11개 던지면서 13%의 비중을 보여줬으니까 커터는 거의 던지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랜스린이 오늘 경기 전까지 9이닝간 피홈런이 2개, 그것도 다저스 넘어와서도 똑같았었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첫 경기에서 솔로 홈런을 3방을 허용해서 그렇지 그 이후로만 놓고 봤을 땐 두 번째 경기에서 솔로포를 제외하면은 15이닝 연속 무피 홈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4경기에서 3승, 25이닝, 평균 자책점 1.44, 탈삼진 25개, 여전히 탈삼진 많이 잡고 있죠. 볼넷은 5개에 불과하고 정말 이렇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선발진도 확실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저스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적생들이 잘해주고 있다. 랜스린뿐만 아니라 뭐 로사리오라던가 키케라던가 다양한 선수를 다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불펜진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선발진 역시 커쇼 합류해서 2경기 연속 잘 던져줬죠. 랜스린도 지금 4경기 잘 던졌죠. 우리아스도 사실 3경기 동안 반등해서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투수진이 안정을 찾자 다저스의 타선도 더 살아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8월에 15승 중에 무려 11승이 선발승이었습니다. 이 역시 야구는 선발 노름이라는 거, 이 다저스의 야구를 보면 좀 알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1대0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전까지 다저스가 8월에 이 평균 득점이 6.6점이에요. 야, 타선도 진짜.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2.35니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거죠. 뷰러까지 이제 9월 중순 혹은 이제 말쯤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투수력이 좀 든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커쇼 선수도 어제 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5이닝 71구를 소화하고 이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즌 막판까지 이제 투구수 계속 관리할 것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 야구를 어느 정도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할 수 있는 다저스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드잇 14개, 상대 선발 잭 갤런을 상대로 14개를 때려냈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개를 때렸는데 안타 오늘 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샌디에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오늘 하드잇 2개 때려냈는데 4타수 무안타, 삼진 하나만을 그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안타라고 이때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 직선타 5회 그거 기대 타율이 7할 7푼짜리 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잡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15개 하드잇을 때려냈으면 사실 3안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래도 잘 풀리는 다저스. 그리고 지금 저 샌디에고 경기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와 진짜 하늘이 버려도 이렇게 억가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반스가 시즌 말이 1호 홈런을 오늘 치잖아. 네. 1대0으로 이렇게 이긴 경기에서 이게 사실은 두 팀의 성적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전력은 아닌데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잘 풀리는 다저스 그리고 뭐래도 안 되는 샌디에고 점점 두 팀의 격차 멀어지고 있고 또 두 팀의 운명 뭐 저는 거의 이대로 끝날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샌디에고 팬 여러분들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김하성 선수 팬분들 생각을 해봐요. 잘해서 포스트 시즌 가야지. 안 될 것 같아 저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다저스 그래서 저희가 11연승 얘기까지 해봤는데 과연 이제 내일이죠. 이제 곤솔린 선수가 또 이제 다음 경기에 등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상대 투수가 뭐 제가 해설입니다. 네. 상대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예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고 최근에 완투머신으로 거듭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다저스가 번스 2021년 사이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사이영상 알칸타라까지 이틀 연속 만나게 됐는데 만약에 이 고비를 넘어서게 된다면 연승 행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저스 연승 행진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